오늘 밤에 변동성이 터지면서 이 가격 찍게 될 겁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음봉이 나와져 있고 변동성이 엄청 적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이 2차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올라갈지 내려갈지 오늘 저녁부터 판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은 이걸 크게 봤을 때 어떤 캔들인가요? 지금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죠. 자, 물론 이게 꼬리가 조금 달리고 나서 여기서도 꼬리가 달리고 나서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결국에 이 음봉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77K만 돌파를 해준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딱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고점은 살짝 높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협상단의 파견을 승인했다. 자, 어저께까지는 협상단 파견할 생각 없다. 미국의 긍정적 시도가 안 나오면 파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에 일단 파견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웃긴 게 트럼프가 어저께 사실상 21일 저녁이었는데 연장을 했다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미국 시간입니다. 원래 미국 시간으로 21일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이었는데 이걸 사실상 연장을 했다라고 해요. 오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잘 되면 그냥 내일 끝날 것 같긴 한데 협상이 살짝 애매모호해진다. 그리고 이란과의 의견 대립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하루 더 이 협상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결국에 이 트럼프 할아버지가 말을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결국에 버틸 가격을 버텨주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게 팩트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1시간 봉상으로도 이 74K라는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보여주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는 특정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온 다음에 눌림롱을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타점을 너무 놓치기가 아쉬워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고 있고 절반은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은 들고 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내용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의 외무부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인데 오만해에서 이란 연안 인근을 항해 중이던 이란 상선 투스카가 있었죠. 투스카에 대한 공격이 좀 나왔었습니다. 미국 군대가 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공격이다. 이걸 규탄했어요. 규탄했는데 저는 이걸 앙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국의 제이디 벤슨 부통령도 이제 출국을 해가지고 협상을 한다 막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우리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네도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저는 이 성명 자체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더라도 제 생각에서는 앙탈. 이 앙탈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기 위한 그런 행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이 나왔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긍정적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플러스 1이라도 만들기 위한 그런 성명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비트코인의 흐름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차트를 좀 보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건 스탠리,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곳이죠. 자, 가장 큰 규모의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곳인데 이 자산 운용사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거의 확정적이긴 합니다. 확정적인데 이 지갑에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ETF 지갑으로 지금 자금을 옮기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지갑을 눌러봤을 때 이 지갑의 토큰 밸런스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4월 20일 날 또다시 물량이 늘어났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215개라는 이 물량을 보내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47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갑을 역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갑, 이 핫 월렛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 지갑에서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없는데 일단 이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기고 있었어요. 자, 일단 영상을 찍는 현재 시점에서 이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핫 월렛으로 72개라는 물량을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 지갑을 눌러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지갑을 눌렸을 때 또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이 지갑으로 물량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52ZZ 이렇게 시작하는 지갑을 살펴보면서 딱 보시게 되면
이 지갑에 있는 물량들을 지금 콜드 월렛으로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추적하다 보니까 이 지갑까지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현재 코인베이스 프라임 핫 월렛에서 비트스탬프 지갑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자, 비트스탬프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 이 비트스탬프로 보내는 그 이유 뭔지 아시나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이 외부 거래소에서 핫 월렛으로 보낸 다음에 핫 월렛에서 계속 물량을 가지고 있거나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매도 가능성, 매도 시그널이 이어지면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콜드 월렛으로 물량을 보낸다는 것은 매도할 생각이 없고 거래소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 이렇게 콜드 월렛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는 거래소 리밸런싱 또는 기관 자금의 보관 이동, 장기 보유 성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장에 풀리는 물량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쉽게 말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기관 자금이 거래소로 들어온 건 맞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던지지 않고 콜드 월렛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통 물량을 줄여가면서 이 자산 운용사도 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늘어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때부터 모건 스탠리의 지갑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때 물량을 많이 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나요? 자, 어저께 74K를 이탈하고부터는 이 가격대를 주지 않은 채로 열심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한번 챙겼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런 패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이 밑에서 잡는 전략,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일단 반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이 구간을 놓치기 싫어 가지고 자, 어제 저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제 관점이 조금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신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타점이 오지 않고 한번 튀어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래서 한 차례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 짤막하게 포지션을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한번 챙길 수가 있었죠. 자, 저는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타점대로 흘러갔을 때 저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놓치기 싫은 타점에서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뭐 뉴스나 아니면 거래량이나 또는 이런 FBG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는데 딱 튀어 올랐습니다. 자, 물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타점이 정확하게 오긴 했더라도 결국에 제가 예상하던 흐름이라면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손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고점 돌파했으니까 더 갈 거야 하다가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죠. 항상 저는 눌림롱이나 아니면 오름숏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놓치기가 싫고 흐름 자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물론 저보다 수익을 잘 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시드가 크신 분들도 많으셔요. 뭐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근데 혼자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 아, 정말 타점 잡기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지갑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는 이 가격 이상으로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스탬프 콜드 월렛으로 물량을 이동시키고 있는 만큼 자, 이게 콜드 월렛, 비트스탬프의 콜드 월렛인데 최근 들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직은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좀 고려하신다. 아, 내가 정말 장기적인 타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그러실 거라면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가 1차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내려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죠. 게다가 현재 중장기 추세상에서 이 2022년 저점에서 2025년 고점을 이은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봤을 때 절반 구간에서 정확하게 밟고 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차트의 정석대로 간다면 여기는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격대가 83,900달러 수준인데 여기까지는 일단 4월이나 5월 안에 찍고 나서 그 뒤로 여기서 올라왔다가 빠지든 또는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올라가든 이 상황이 둘 중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는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괜히 또 물리시지 마시고 오히려 정말 장기적인 타점은 조금 낮은 가격에 살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이런 자리들 또는 이런 선들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못했다면 장기적인 타점보다는 단기적인 타점 우선으로 매매를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최근에 체크했던 이 모건 스탠리가 들어간 가격. 자, 못해도 한 74K. 여기까지는 내려온다면, 그리고 그 밑에까지 빠지게 된다면 저는 이 구간을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 1차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가격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죠. 자, 뭐 그 이유는 여기서 추세가 바뀌게 되면서 정말 종전이 선언된다든지 2차 협상 이후에 정말 휴전이 더 길게 이어지거나 그러면은 뭐 기대감이 빠질 수는 있더라도 종전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졌던 자리를 모두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내려올 가능성을 저는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온다면 저는 이 구간이 정말 1차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구간이 2차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타점을 지금은 못 잡았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시선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쌓은 다음에 내려올 때 또는 정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그때 타점을 잡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저께 저녁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 보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이 해당 구간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수익이 곧바로 났죠. 물론 제가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주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수익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시선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 또한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터졌을 때에는 무작정 한 가지 포지션이 아니라 흐름에 맞춰서 올라갈 자리에서는 롱 타점을 잡고 내려올 자리에서는 숏 타점을 잡고 이렇게만 반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이런 변동성이 터졌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타점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보다 수익을 잘 내고 계시거나 시드가 크신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좋아요. 그냥 관점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수익 내기가 어렵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 시드를 늘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든 방이니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